안녕하세요. 작사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바로 자주 물어봐 주시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손재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손과 관련된 재활이나 보호자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쉬운 동작들을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물론 해주는 그런 재활이나 이렇게 손과 관련된 것도 많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고 있는 보호자분이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손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손이죠. 근데 편마비 환자나 우리가 마비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마비가 온다고 하는 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 마비가 왔을 때는 손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라고 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헐렁헐렁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손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단계가 이제 있고요. 그 단계를 지나치면 서서히 비정상적인 근육의 힘처럼 이런 힘이 올라오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는 경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직이라고 하는 이 힘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손이 이렇게 처음에는 힘이 없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의 손 모양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경직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손을 꽉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톱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손가락의 모양이 변형된다거나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회복 단계에서 이제 누구나 거치는 건데요. 그래서 마비된 손에서 이렇게 불수의적인 그런 힘이 생기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이렇게 추운 환경이나 본인이 긴장되는 환경에서는 더 손에 이렇게 꼬꾸라드는 경직의 증상이 나타나요. 지금은 제가 손만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손만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까지도 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저희가 전형적인 편마비의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꿈치와 손목까지 해서 이런 자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재활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그러니까 치료사가 아닌 이상은 이 손을 제대로 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경직의 단계가 2단계, 3단계 정도 된다고 하면 더 힘든 상태가 돼서 보호자분들이 사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재활 치료를 들어갈 때 치료사분들이 이 손을 이렇게 싹싹 다 펴서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는 이제 관절 각도를 또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치료사분들한테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이제 방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도 환자분들의 손을 이렇게 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경직의 경우에 펴줄 수 있다 하면 이렇게 손을 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몇 번이라도 이렇게 펴서 계속 유지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 방법의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엄지를 어떻게 해서든 뺍니다. 이렇게 빼서 엄지를 이렇게 손을 지금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간질고 있거든요. 간진다는 것 표현보다는 긁는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 손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빠지면서 이렇게 양 네 손가락에서도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 손톱을 이렇게 긁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펴서는 펴도 이런 식으로 다 안 펴져요. 그러면 이때 요 안에 우리 있는 이 지금 내재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 쪽으로 계속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극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자극을 줘요. 그래서 우리 이태리 타올 같은 좀 거친 수건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손바닥에 아무런 감각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만지면 손바닥에서 되게 많은 감각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마비가 되거나 하면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손을 감각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관절 가동 범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침대에서 그냥 누워 있을 때 같이 TV를 본다거나 내가 TV를 볼 때 환자분 손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펴서 이렇게 손을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통증이 있거나 하면 천천히 하고, 만약에 붉어지거나 너무 많이 아파한다라고 하면 조금 전문가랑 상의해가지고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자극을 많이 줍니다. 요 손바닥과 손끝 자극. 자, 그러면 이완된 상태, 강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마비가 되고 나서 이제 발병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완된 상태로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움직일 때 손목이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환자분한테도 인식하게 해야 되고, 보호자분들도 인식해 주셔야 돼요.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항상 손을 잡고 보호할 수 있게끔, 이 손을 보호해서 이렇게 자기 거를 들고 올 수 있게끔, 그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럼 이분한테 나중에 경직이 오면서 회복 단계에서 뭔가 손에 제한이 들어가려면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손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내 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감각 자극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나 끝에 이런 부분은 똑같이 감각 자극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드러운 거, 찬 거, 두꺼운 종이 같은 것도 괜찮고, 키보드 타자판 같은 것도 쓰고, 타올 종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을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손목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손목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휠체어에 끼임이라든지 마비된 손은 통증이 없거나 못 느끼거나 감각이 없어서 감각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손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휠체어 바퀴에 손이 끼이는 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은 항상 처음에 이렇게 자신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는지는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2가지 알려줬어요. 경직이 생기는 경우에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경직이 생기기 전에 발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완된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 2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 경우,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마비가 됐지만 왼손은 완전 잘 움직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완전 마비됐지만 이쪽은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움직이는 데는 계속 잘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안 되면 왼쪽이라도 빨리 잘 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 습득해 줘야겠죠. 언제까지 내 마비된 손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 손이 돌아올 때까지 남에게 의지하고 보호자가 해줄 때까지 다 이렇게 그런 습관적으로 받는다면 이 사람이 나아가거나 재활이나 빨리 독립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뿐더러 시간은 훨씬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왼손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우리는 양손을 이용하기도 하고 젓가락 수저를 사용하는데, 오른손잡이가 계속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마비가 왔어요. 그럼 이분이 밥 먹을 때 바로 제한이 오거든요. 그럼 이때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오른손잡이고 이거 나와서 나중에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할게, 안 됩니다. 왼손으로 먼저 연습시키고 왼손으로 같이 하고 빨리 밥 먹는 그 작업이라고 하는 밥 먹는 활동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도움의 정도를 계속 줄여줘야지만 이분이 빨리 일어나서 사회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 손이 움직였을 때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오늘 영상이 킥포인트가 이거겠죠? 자, 어느 정도 손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손이
우리 손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잡을 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다양한 손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을 이렇게 봤을 때 물건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동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가운데 손을 잡는 동작을 하는데 컵을 하나 볼게요.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잡죠? 자, 이거 그대로 그냥 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손은 우리 항상 이 아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엄지 밑에 있는 이 근육은 세나머슬이라고 해서 계속 똥똥한 이 머슬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유지하고 이 끝에도 우리 양쪽에 이제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게 기본이에요. 잡기의 기본.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비가 오고 나서부터 막 이렇게 잡는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으로 움직이는 그렇게라도 잡아지면 잡고 나서는 떼는 느낌 이런 걸 동작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볍고 사실 좀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컵도 괜찮고요. 저는 침대에서는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이렇게 잡아서 놓는 연습, 그리고 지어줘도 돼요. 처음에는 지어주고 그걸 막 이렇게 꼬부려 볼래요 하면 어떻게 막 힘을 줘서라도 막 이렇게 약간 구부리거든요. 그럼 종이컵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때 사실은 그게 본인이 움직인 걸 수도 있고 경직의 다른 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보이잖아요. 내 마비된 손이 움직이구나. 그래서 종이컵이 움직이구나 라는 그것만으로도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놓아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려놓고 하는 것도 종이컵을 이용해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뭉퉁뭉퉁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종이컵을 활용해서 해보는 거. 그리고 수건, 우리 그냥 이태리 우리 세수하고 닦는 수건 있죠. 그 수건으로도 그냥 이렇게 잡아보고 내려보고 잡아보고 내려보고 이렇게 잡아서 들어보고 그런 것처럼 병원에서 이제 있거나 집에서 있거나 하면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책상 위에 우리 식탁 밥 먹는 그 식탁 위에 이렇게 막 만져보고 그냥 옆 밑에서 보호자가 잡아줘도 돼요. 그런 방법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잘 나와요, 동작이. 그럼 우리 손 동작은 여러 가지가 동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잡는 거, 그리고 지금 교과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손 모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펜을 잡았을 때 빼면 이런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면 잡기라고 해서 이런 잡기 동작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뭐가 묻었다, 이렇게 손에 막 뭘 묻기 싫어서 살짝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으로 잡잖아요. 이렇게 손끝 집기라고도 하고 여러 동작의 집기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전공자들은 이런 손 동작에 따라서 또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평가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세하게 잡는 거, 뭐 많이 잡는 거, 또는 3개 잡는 거, 4개 잡는 거, 그리고 또는 손을 잡는데 꼭 엄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지 없이 이렇게만 잡는 거, 여러 가지 동작이 일어나고 마비된 손은 그렇게 정확한 손 동작이 아니지만 일단 물건을 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세세한 동작이 나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정도 손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팔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뻗기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앉아있지만 이 뻗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팔꿈치 좀 받쳐주고 뻗기를 통해서 뭘 가져오는 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물건들은 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들고 와서 담는다든지. 그래서 작업 치료실에서 했던 그런 치료를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들고 와서 이렇게 넣는 거. 그래서 하나씩 넣는 것도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도 되고, 넣는 거에 정석은 없습니다. 그냥 넣는 활동을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손이 썼죠. 그래서 이 손 쓴 것만으로도 엄청 큰 활동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하셔도 돼요. 이 손을 쥐는 힘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하고 싶고 이 기능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컵을 마비된 손에 잡게 하고 건강한 손에 이렇게 넣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인지적인 부분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펜을 앞에 여기 지금 제가 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펜에 빨간 펜만 골라서 넣어보세요 하면 빨간 펜만 골라서 오는 것도 하나의 인지적인 거고, 그래서 사실 치료의 이런 방법들은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침상에서 해줄 수 있는 손재활은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뻗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뻗을 수 있는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많이 했던 거, 제가 실제로 많이 했던 거는 집에서 종이컵 쌓기예요. 치료 시간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종이컵 쌓기 아시죠? 우리 밑에 10개 깔고 위에 9개, 8개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쌓죠? 그 종이컵 쌓기를 해주시면 손은 뻗게 되고 내가 잡아서 해야 돼. 이거는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마비된 손 말고 사실 정상적인 손으로만 해도 그게 활동이에요. 활동이고, 침상에서 누워서 그냥 멍하니 앞에만 보거나 천장만 보거나 뭐 TV만 멍하니 보는 것보다는 오늘 오전에 이 컵 쌓기만 좀 한번 해볼까요? 하고 컵 쌓고 컵 다시 떨어뜨리지 않고 컵을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거, 이런 활동들 다 나중에 재활이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심심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작업 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거, 선생님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대로 좀 잘 따라하세요. 그래서 간혹 엄청 배움의 욕구가 큰 안병인 분들은 직접 자기가 간병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작업 치료실에서 했던 걸 막 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위험하거나 가하지만 않으면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보다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 마비의 상태나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고 궁금하면 또 얼마든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제일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일반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나 어떠한 치료의 환경에서는 어떤 동작을 배우고 하는 데에서는 실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 환경이죠. 모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치료 활동이 내 실생활에서 그대로 옮겨지려면, 물론 모의 환경에서 치료 활동이 잘 되어야 되고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려면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나 이런 모의 환경에서는 잘 하지만 실생활에 가서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가 해주니까, 나는 아프니까. 그래서 환자분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보호자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됩니다. 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실생활에서도 이 일반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대로 실생활에서도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보호자분들이 제일 실패를 하는 부분이죠.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속이 터지니까 내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 활동하는 게 일반화가 되려면 잘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병원보다는 사실 집에서 가정 간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재활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 치료 안에 보면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을 치료로 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하는데, 이거 병원에서도 물론 이렇게 병원의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면 엄청 큰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때 유심히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요, 퇴원을 해서 집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써먹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질 것 같다,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세팅하시고요. 넘어져도 안전한 환경 세팅을 하고 집에서 무조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간병하면서 우리 가정간병에서 아빠 사랑합니다 님의 영상을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니까 치료라기보다 아버지가 일생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빠 사랑합니다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항상 이렇게 어디를 다니세요. 제가 정말 감명받았던 게, 아빠 사랑합니다님의 신발이 1년에 이렇게 다 닳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발이 닳았다는 걸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저희 사실 신발 닳을 정도까지 신지 않잖아요. 신발이 닳을 정도로 그만큼 아빠와 이제 보행 훈련을 그렇게 실생활에서 걸어 다니시는 거죠. 사실 차도 없으세요.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장애인 택시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밖에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인 상호 소통도 하고 인지적인 것도 보는 거죠. 여기가 어디야 하면 아버지가 주변을 살펴보고, 아, 여기 병원이네, 여기는 카페네, 여기는 식당이네, 저기는 동사무소네,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진압력 같은 것도 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작업치료사신가, 진짜 정말 작업치료사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뵙고 당장 작업치료해도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간병을 하고 나가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다니면 생활 속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많아지면 그게 바로 재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빠 사랑합니다 님이 저한테 자기는 생활 재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일상생활 활동에 있는 모든 걸 다 재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몇 개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손 재활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일반화까지 가는 거. 실생활에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호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손재활의 지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빠가 잘라봐야 돼. 자꾸 해봐야지. 오, 이거 뭐야? 또 해보세요. 이제 하세요.